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전라도 슬기로울 나도 청춘의 위성준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년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정훈입니다. 나주 화순과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신정훈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또 신정훈 의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오치 1, 2동, 문흥 1, 2동, 우산동이고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 최대 규모이고 실제 매출액도 최대인 말바우 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우리 북구 갑 지역구는요, 그 전에 이제 과거부터 오면은 박강태 전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3선을 하셨던 지역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기정 지금 현 시장님이 국회의원이셨을 때 3선 국회의원을 하셨던 지역구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살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이제 북구 갑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는 조호섭 비서실장님이 또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이 역할이자 어떤 그 태자리들이 또 있었던 그런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가벼운 근황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근황을 물어보시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고 좀 고민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야 지방선거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 정치적인 뭐 그런 내용과 별개로 작년에 11월 초에 그 서울에서 하는 JTBC 마라톤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풀코스를 겨우겨우 힘들게 완주를 했습니다. 풀코스를요? 네. 와, 이제 42.195라고 하는데요. 약 한 4시간 57분, 5시간 이내에 들어가야 기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네. 4시간 57분이 턱걸이 하면서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소중하고 재밌는 경험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와, 네, 매번 기록을 쓰고 계시는 신정훈 의원님. 듣기로는 이번 28일에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28일에 이번 달 2월 28일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이고 온전한 어떤 가정을 꾸려 나간다고 하면 이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이게 그런 단란한 어떤 완전체의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으시기도 하겠지만요. 저 스스로가 사실은 아주 큰 책임감도 생기고 무언가를 더 확실하게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더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지역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갈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제 있을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내가 직접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잘해야겠다,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명확한 의지가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순히 이제 뭐 결혼 뭐 너무 좋아 뭐 이런 것만 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저에게 또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원님의 소소한 근황까지 좀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사실 청년 정치인 하면 되게 생소한 직업으로 다가옵니다. 제 네. 주변에 물론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발딛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아니 초등학교 때 그 이후까지 매번 그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뭔가 뭐 정치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은 뭐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때도 정교 어린이 회장에 나갔다가 사실은 떨어졌고요. 너무 까불거려서 그랬나? 그리고 중학교 때도 나갔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지 결국엔 떨어졌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안 나가고 대학교 때는 공대 또 전남대 공대 학생회장을 하기도 했고요. 16년도에.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라는 것이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 시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이 보좌 인력으로서도 근무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국회에도 있다가 오면서 이게 이 비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실제 정치인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세운 이름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내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분명히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위치에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좋은 일들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를 저희 하게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국회의회 구 네. 의원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정치에 대한 소신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신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지켜야 되는 뭔가 꼭 내가 저 스스로에게 다그치는 두 가지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게을러지지 말자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게을러지지 말자는 말이 누군가 뭐 만나거나 이렇게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을 더 게을르지 말자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게을르지 말자의 측면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법에도 조례에도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는데 항상 법과 제도는 조금 늦어요. 네.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따라잡고 이 바로바로 기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부터 사실은 어떤 그 프로그램들, 강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책 읽는 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그리고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고민을 거기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소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글을 쓰자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게 네. 글을 쓰지 않으면 생각이 멈춘다 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정치를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직접 자기 손으로 글을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지방의원들은 이 글을 써야 하는 일을 마주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고 네. 뭐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물론 개인이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이 보좌 인력이 대신해서 이제 작성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면 물론 그 안에서의 또 분명히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담겠지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 어쨌든 그 생각을 하는 근육이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써야 내가 생각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말자. 하여튼 그런 게 이 두 번째 소신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글을 쓰신다고 했는데 요즘 지난주에는 또 유튜버 분이 다녀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글을 쓴다. 어디에 쓰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SNS 채널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물론 뭐 페이스북도 이렇게 운영은 하지만 네.
페이스북에는 요즘엔 좀 열심히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로 글을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쓰게 된 경우가 이제 기고문인 것 같아요. 기고문을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실 저는 기고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냥 제가 그냥 글을 써놓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갖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네. 사회 현상에 좀 빗대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글을 혼자서 써놓고 혼자서 이렇게 이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 축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직은 네, 그런 건 아직은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고 싶은 이 욕심도 있기는 하고요. 네, 왜 여쭤봤냐면 사실 오늘 만나 뵙게 된다 해서 좀 네. 찾아봤어요. 근데 네. 많이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인터뷰 하신 거나 이제 생각을 말씀하신 것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텍스트로 된 것들을 만나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네,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혼자 정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지지 말자라는 네. 첫 번째 소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궁금했습니다. 네. 일과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직장인들은 일과가 있듯이 네. 정치인으로서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게 제가 가끔씩을 빗대는 경우가 이 개인 사업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은. 네. 그러니까 뭐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은 출근 시간 뭐 9 to 6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 있기도 한데 개인 사업자는 사실은 내가 오늘 가게 열고 싶으면 열고 물론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임의대로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쉬어버리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러나 분명히 오늘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장사는 못 하는 거고 이게 이 뭐 식당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저희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식당도 손님들에게 저 집은 자꾸 문을 안 여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집을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꼬박꼬박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꼬박꼬박 문을 여는 일정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회에 많이 나가 있으려고 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의회에 나가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이나 행사나 회의가 있으면은 이 회의 일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출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퇴근도 사실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퇴근 시간, 그러니까 이 퇴근 이후에도 저는 자주 가는 이 붕어빵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퇴근하는 한 6시 정도에 그 붕어빵 집에 가서 사실은 저는 어묵을 좋아해가지고 어묵을 먹어요. 그러면 사장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퇴근하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술집으로 출근합니다 하면서 저는 그 다음 두 번째 출근을 매번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제 답변해 주시는 와중에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건데요. 네. 어묵 최대 몇 개 드세요? 저 사실 어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네. 그래도 한 열 몇 개까지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한 10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꼬지로 있는 그 어묵이요? 네네네. 저 예상 외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5개 정도 생각했는데 10개. 저 너무 좋아해서 이 집에서 어묵을 한 5개 먹고 지나가다가 또 있으면 또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좋아해서 여기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북구에서 여기 어묵 맛집이다 네. 하는 곳 혹시 어딘지. 진짜 제가 그것들을 쭉 이렇게 꿰고 있긴 한데 몇 군데는 첫 번째는 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집인데요. 네. 오치동 주민센터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집이고 국물도 맛있고 아주 좋은 어묵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네. 그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좀 깊은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입법 예고로 말씀하신 조례안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등에서 지역 공동체 내부의 소외계층과 그리고 취약계층의 처우, 공공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우받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 할까, 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물론 저는 종교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가장 소외받은 사람, 그리고 또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장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어떤 자리에 가든 가장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좀 더 이렇게 친하게 다가가고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효율적일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혼자 있는 사람, 소외받고 이렇게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면 좀 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진짜 어떤 정치의 의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이제 그 조례 발의,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아니면 뭐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이 소외계층이 있거나 어떤 그 어려운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런 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은 지원도 해야 하고 뭐 도움을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행정이 이런 이 소외받은 사람들을 어떤 복지의 수혜계층으로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수혜자로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복지와 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행정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동네 관련된 문제를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각 동마다 주민자치 회가 있는데 네.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죠. 그러니까 네. 좀 더 이제 공공이 더 큰 역할을 했었던. 근데 이제는 더 스스로 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아가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을 살아가는 내가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고민하고 해결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행정에서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주민도 이게 조례 발의하는 것은 사실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죠. 그런데 요즘은 주민 조례 발안 제도가 있어서 네. 실제로 청구인이 그러니까 직접 이것을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수가 70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서명을 하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에도 네. 2번이나 사례가 있었고요. 게다가 최근에 발의된 조례는 마을자치 기본조례입니다. 그래서 마을자치에 관한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 모든 것을 총괄하는 네. 그런 체계를 만들어지는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그리고 또 발의까지 하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약 한 5,200명 정도면 70분의 1의 숫자가 되거든요. 네. 근데 8,000명이 넘게 이 서명을 하셨다고. 그래서 충분히 그 여유 있는 유의미한 숫자를 좀 만들어 주셨고, 이미 발의가 되어서 이제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하면은 북구 네, 주민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주민자치회에서 좀 같이 하셨던 일들이 많으실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요즘은 사실 이제 주민자치에서는 다 열심히 하는데 음흠. 가정마다 사라진 문화 중에 하나가 네. 김장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가족의 이 수준을, 그러니까 나의 수준을 벗어나서 네. 우리 가족의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을의 일이기도 하고 맞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사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잘 정확한 그 포기수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저희 동네에는 1200포기씩 하고요. 자치회에서 같이, 한 개 동에서 1200포기를 하는 동도 있고 뭐 1000포기, 뭐 네. 800포기, 물론 조금 적은 데는 더 적을 때도 있어요. 뭐 600포기, 500포기.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마을마다 또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실제 육수부터 끓여서 다 하고 이 김치 양념도 다 버무리고 해서 실제로 김치를 김장을 담그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항상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제 지역구에 동이 5개 동이어서 네. 각 동마다 다 이렇게 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 동마다 김장하는 날을 찾아가서 김장을 담고 김장을 하고 그리고 또 수육이든 맛있죠. 두부든 네.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계속되는 것이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고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지난 이제 앞 2차례 나오셨던 다른 청년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 네. 무안에서 그리고 이제 화순에서 오셨을 때 마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도시에 비교적 도시인 곳에 비해 이제 그런 지역들은 마을 공동체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좀 부러웠던 부분이었는데 도시에서는 어떠한 그런 공동체들이 현존하고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장 이야기 설명해 주시니까 좀 군침 돌면서도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김장철에 대해서 나와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시기가 있잖아요. 김장의 시기요. 네, 김장의 시기가 있듯이 가장 바쁜 시기, 개인적으로 이제 지나오면서 네. 네, 의정 활동하시면서 가장 바빴던 시기가 이때더라라는 시기가 있나요? 근데 정치를 하면서의 이 숙명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선거 때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선거는 물론 4년마다 저의 선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선거, 지방선거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는 뭐 총선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이 대선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선거다, 그리고 내 선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이 모두가 다 나의 선거처럼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모든 선거든. 그래서 그 선거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 선거를 한다던가 뭐 우리 지역에 이 후보자가 나와서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 정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고요. 맞죠. 그리고 또 대선 하면은 우리 지역을 또 열심히 또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선거는 너무 많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바쁠 때라고 하니까 네. 이제 재작년 이 연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서울로 또 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투쟁의 현장으로 나갔던 기억들도 바빴던 시기로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네.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신정은 의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었나요? 이제 올리신 게시글에 구두를 닦았다라는 네. 게시글과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운동화끈을 다시 조여매고 네. 라는 멘트를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질문이에요. 구두를 좋아하시는지 네. 운동화를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좋아하는 것은 운동화입니다. 운동화가 훨씬 편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잘 보니까 한 1년에 한 300일 넘게는 구두를 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구두 불편하지 않느냐라고도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구두가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구두가 더 편하고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구두를 신고 축구도 러닝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농담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항상 구두를 신고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신정은 네. 의원님과 계속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청해 들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 현재 전남 광주 특별시로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 내에서도 통합에 대해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의원님께서는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가볍게 네. 생각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크게 의미도 없고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사실상 확정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이 광주 전남 통합은 그 광주 전남이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이 소멸되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특히 인구의 문제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인구가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아주 큰 단계를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또 수건 사업이라고 말하는 오래된 네, 일들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접근을 하시고 네. 그런 것들 어떻게 발굴해내시고 다루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현안 문제는 제가 집에 뭐 사무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고 알 수가 없고요. 네,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우리 동네는 이런데,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이 참 부족해. 내가 매번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꼭 필요해. 이런 이야기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고 현안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주신 생각들과 의견들 사이에서는 이게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정치를 하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똑같이 주민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주민들에게서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제가 이분한테 들은 이야기를 나중에 여분한테도 해봐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게 진짜 맞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급적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느 네. 곳에서 주로 주민들을 만나 뵙고 또 어떻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지 좀 네. 실질적인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전 이제 의회 안에 사무실이 있으니 의회 사무실로 오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네. 하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장소의 제약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길 가다가 그냥 거기 서서 둘이서 아니면 혹은 뭐 여러 명이서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30분씩 1시간씩 지나간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네. 또 혹시 아니면 저녁에 뭐 반주라도 한 잔씩 할 때 그럴 때가 가장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생각이 또 많아지실 것 같은데 네. 글로 또 생각을 정리하시기도 한다 했잖아요. 네.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또 그러한 노하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하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은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두서 없이 다 적어요, 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무언가 글을 마무리하거나 어떤 뭐 민원의 요지를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이 순서를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민원의 글이나 요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모든 생각들을 순서 뭐 이런 거 두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다 적어 놓습니다. 일단. 그래서 나중에 필요 없으면 이런 표현이나 이런 생각의 방향은 뭐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우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또 청년 정치인이신 만큼 네. 청년들을 또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청년들과 요즘 많이 나누고 있는 대화 이슈가 있으신가요? 근데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청년을 만나기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대가 차이가 나면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일단 이 청년을 만나는 것이 그냥 지나가던 청년한테 안녕하세요 한다고 해서 그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거나 그렇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청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북구 갑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지역 우리 동네 혹은 우리 동네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을 저희 모임으로 이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로 이렇게 모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 한 40명 정도가 현재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이 한 명의 청년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뭐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내 친구 한 명 네. 이렇게 이렇게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주로 요즘의 문제는 네. 근데 대부분 한 가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모든 질문이 한 가지나 어떤 한 가지 장르로 귀결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막 주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분들께서도요? 네, 네.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 고민하거나 어. 걱정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벼운 아니면 너무 당연한 우리 아이가 아픈데 어디로 병원을 가야 할지 뭐 이런 것부터 주차 문제 우리 집 앞 주차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일상적이면서 당연한 문제들을 청년들도 당연히 똑같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주차 문제가 네. 또 딱 제 귀에 들리네요. 왜냐면 북구 하면 저도 전대를 다녔었기 때문에 북구 정말 자주 네. 가기도 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사실 역사적이기도 네.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주차 시설들이 낙후된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더 머무르고 싶어도 주차가 편치 않아서 네. 빨리 나와야 되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이 되면은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임기를 시작하고 가장 첫 번째로 구정 질의를 했을 때 네. 주차의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주차 문제를 막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뭐 제안했다거나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라라고 행정에 요청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님도 이 주차 문제는 해결 못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딱 무슨 명확한 해결책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제도 중에 하나는 홀짝제죠. 주차 홀짝제. 네. 그래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에 따라서 주차를 이 한쪽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하거나 그래서 이제 공간의 효율화를 좀 꿈꾸는 거고요. 그래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초등학교에 이 저녁 시간, 야간 시간대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등학교뿐만 아니고요. 중학교든 아니면 학교에서 이
그때 당시 교육감께서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은 어떤 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 학교에서는 실제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공유 주차장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회, 음. 또 낮 시간에는 비어있기가 좋은 빌라 네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 시설이나 종교 단체에서도 사실은 이제 주말에 이제 그 이 기관이라든가 시설이 자주 쓰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많이 써서 그런 시간대 그런 요일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쓰도록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요일이나 시간대에는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다른 주민들께 아니면 혹은 우리 지역의 마을에 살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이곳을 뭔가 뭐 식당이 되었든 무언가의 다른 목적으로든 오신 분들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런 것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주차 공간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차장을 계속 지는 것만이 방법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주차장을 계속 지을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산의 문제부터 해서 음. 부지의 문제 그리고 또 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 허가의 문제 이런 것들 뭐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주차를 늘릴 수만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에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잘 그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더 많은 어떤 좀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사용하거나 뭔가 새롭게 짓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 자원이잖아요. 사실 공간이라는 것도 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또 이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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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서 네, 지역 사회가 통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통합으로 인해 또 촉발되는 것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저는 이 질문을 좀 이해하고 네네. 싶거든요.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뭐 연간 5조씩 해서 뭐 20조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갖는 의미가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와 각 5개의 구청이 네. 1년에 전체 예산을 다 합쳐보면 한 1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남도와 각 시군이 네. 갖고 있는 예산이 약 한 25조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여기에서 특히 북구는 이 복지 비용이 이제 그래서 이제 시의 국비가 매칭되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꼭 지출해야 되는 예산만 해도 이미 60% 70%가 넘어가고 네. 그리고 복지 예산만 해도 그렇게 되고 실제로 이 구에서나 뭐 자치 재량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아주 한정적이에요. 뭐 북구로 치면 약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매칭되어지는 사업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꼭 써야 되는 사업비가 아닌 예산 5조 그리고 뭐 4년간 20조는 실로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쓸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쓰는 것이 어쨌든 이 지역의 이득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위를 이 특별시장이 되어진 특별시에 그 서울특별시에 준해서 수도에 준해서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 그래서 부시장을 차관급으로 올리는 것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또 가장 제가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이 공공기관 이전인데요. 네. 공공기관이 이전됐으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이 일자리 뭐 이런 측면보다는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들이 내려오고 그 민간 기관들이 또 별도로 내려오면서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화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저는 가장 큰 이 문제, 가장 큰 그 베네핏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사실은 오히려 저 이 5조 뭐 20조의 예산보다 저는 이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어떤 기관을 내려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기관이 내려오니까 어떤 민간 기관들이, 민간 기업들이 내려오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하고, 그러면 그 규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이 기관들이 내려오기 좋게 어떤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 효율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또 주어지는 다양한 베네핏들을 네네.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베네핏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베네핏을 청년 뭐 개인이 딱 뭐 얻어간다 뭐 이런 형태보다는 네. 결국에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발생하고, 그 안에서 뭐 교육, 그리고 뭐 이 복지라든가 네. 특히 뭐 병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기기만 하면 저는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이 지역이 좋구나, 괜찮은 동네구나, 이게 살만하겠다,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러게 되면 물론 일자리가 생겨나면 취업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겠지만 또 창업 청년들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북구에서는 청년 창업자들이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아주 많죠. 음. 물론 청년 창업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뭐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시도하는데, 물론 그것이 꼭 잘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꼭 만들어내지는 못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나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어쨌든 지역을 살리게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의 입장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고 괴롭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쌓이면 그리고 그 개인에게도 저는 좋은 어떤 자양분으로서 삼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양한 제품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즐겨 가시는 그러면 또 네. 청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네. 또 매장들 자주 이용하실 것 같은데 네. 또 몇 군데 또 소개시켜 줄 만한 곳 있나요? 북구를 가게 되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진짜 꼭 하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 하나 있는데, 네. 물론 저도 저희 동네에서 주로 이 일정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동네밖에 잘 알지 못하긴 합니다만은, 네. 문흥동에 어디라고 자연과학고가 있고, 그 자연과학고 네. 앞쪽에 마르가리따라는 아주 작은 식당 가게가 하나 있어요. 테이블이 하나, 둘 개, 세 개, 네 개? 그것도 그 테이블도 네. 이렇게 뭐 온전한 이 네모형의 이렇게 뭐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네 개가 아니고, 네. 이 이제 아주 좁은 공간에 한쪽은 주방이고요.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테이블에서 어허. 이렇게 한 두 명씩 앉고, 네. 하나의 진짜 이 테이블보다 더 작은 테이블에 네. 두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두 개 있는 정말 작은 가게거든요. 근데 젊은 부부가 두 분이 하셔요. 나이대는 저와 비슷합니다. 30한 중반대 정도 되시는데, 너무 가게 딱 들어가면 색감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 가면 무조건 두 번 가게 되는 집입니다. 두 네. 번이나 가요. 어떤 주로 걸 하는 거죠? 메뉴가 좀 아주 익숙하진 않을 수 있는데, 치킨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냥 치킨이 아니고 신박한 뭐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고, 맛있는 소스가 뿌려져 있는 치킨도 있고, 그리고 직접 만드는 뭐 라자냐, 가지를 넣은 뭐 파스타 이런 것들을 파는데, 진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 갑니다. 무조건 이 두 번 갑니다. 메뉴가 좀 다양한 편인가요? 네, 메뉴가 꽤 많고요. 그리고 이게 작은 규모라서 오히려 더 좋은 게, 오늘은 이거
메뉴가 새로 해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 같이 하는 그 부부 중에 그 이 아내분께서 솜씨가 되게 그림 그리는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메뉴판도 다 직접 손으로 그렸어요. 거기를 가면 아주 아기자기한 포인트가 정말 많고 거기에 가면 하여튼 즐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서 올려서 그 오늘 메뉴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네. 그 SNS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신가요? 의원님께서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 잘 하지 못하실까요? 네. 솔직히 네. 제가 뭔가 저의 일상을 누군가에게 이 공유한다는 게 아직도 저에게 사실은 좀 어색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기도 하고 좋은 면들을 또 보여줄 때도 있긴 한데 하여튼 자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합니다 저는. 눈팅용으로 많이 쓰시군요. 누군가 네네. 남들이 올려준 좋은 글, 좋은 사진, 재밌어 보이는 뭐 가게, 식당 뭐 이런 데를 볼 때 보는 용도. 네. 와, 그래도 좀 크게 보시기도 하지만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고 듣는 동안에 좀 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식당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저도 대화가 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전남 광주특별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복지의 사각지대에 네.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잘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남 광주특별시가 구성이 되면서 물론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크고 많은데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는 몇 가지 봉합하거나 서로가 논의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득이 얼만데 그리고 상대방이 이득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통합을 하고 이 행정을 합친다는 것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네 것, 내 것, 뭐 네 목, 내 목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도 하고 물론 가져야겠다, 갖춰야겠다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신정훈 의원님께서도 네. 동명이. 다른 그 나주하선의 그리고 국회 행안위원장이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서로 너무 막 자기들의 주장만 하지 않을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얼마나 그 중립성을 잘 띌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중립적인 기구 안에서 운영이 되어줘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아까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와 뭐 청년들의 문제는 사실은 그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가름하면 좋겠고 네. 저는 이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저의 어떤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된다 그래서 이 광주와 전남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수도권으로 이 청년들이 인구들이 쏠리는 현상들은 저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밑 빠진 독처럼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고 뭐 대전과 충남도 그렇고 부산과 뭐 울산도 그렇고 하여튼 뭐 경북과 뭐 하여튼 다들 수도권으로 다 이제 이 독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밑이. 맞습니다. 근데 이 독을 채우기 위해서 물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 물을 넣는 일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밑을 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 통합이 그 밑 빠진 독의 이 밑을 채우는, 밑을 이렇게 잠그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모양과 가장 잘 맞는 밑을 딱 맞춰야 네. 이게 가급적 덜 새고 어떻게 보면 또 꽉 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이 밑을 잘 채울 것인가. 물론 물도 위에서 계속 줘야 되는데 하여튼 밑을 잘 막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바라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최근에 많은 게시글들이 그 인구 이탈이나 유출에 네. 대한 글들이 많았어요. 뭐 전남, 광주뿐만 아니라 뭐 경상도 지역도 그랬고 부산 지역도 그랬었고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 있는데 막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다시 채워 넣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네. 막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막을 거면 모양을 잘 맞춰서 막아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모양을 어떻게 잘 맞춰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모양을 잘 맞추기 위해서 또 우리 그래도 청년들에게 네. 어떻게 고민해보고 어떻게 나가자라고 좀 도전이나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은 수도권으로 왜 청년들이 자꾸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또 꿈을 찾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뭐 찾아서가 아니고 서울에 가는 것이 꿈이 되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서울에 가는 것이 꿈이 되었을까를 보면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뭐 복지, 뭐 교육, 문화, 뭐 의료적인 혜택들이 워낙 이 한 공간 안에서 한 지역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뭐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나 서울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경우가 생기는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어. 네가 필요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 문화적인 것 다 누릴 수 있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기반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점점 네. 와 갑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준비하신 발언이나 또 준비하신 것 중에 시청자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청년인데요. 그냥 지역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뭐 더 특별할 것도 없고 더 뭐 그렇지 않을 것도 없는 너무 평범한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저는 저 같은 또래의 청년들, 물론 어른 세대들도 너무 분명하고 당연하지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큰 병이 있을 때 서울로 가려고 하고 큰 병은 좋은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병원들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려면 또 이 서울로 보내야 되고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응원도 또 지지도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지 않겠다. 꼭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항상 찾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오시면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갖고 계신 문제점을 저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그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는 또 신정은 의원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엔 사실 약간 좀 더 재밌고 활기찬 시간들이었거든요. 또 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와 또 청년들의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적인 이들도 정책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네. 저희 위성준의 슬기로울 나도 청춘에서는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전라도의 청춘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정은 의원님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생각 있으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